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사건으로 짧은 시간 내에 1200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혔다. 이 전쟁은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급습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이스라엘 91로 부를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전력 차이는 대학생과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마스가 승리할 가능성은 없지만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이란이 거부하면서 고립되었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990년대 수준으로 전력이 후퇴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이를 지원하는 세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7개 전선, 하마스, 요르단강 서안,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이란, 시리아, 예멘에서 싸움을 벌였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하면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했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홍해 입구를 봉쇄하며 무역로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이집트는 통관료로 7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미국은 홍해 소통을 위해 후티 반군에 맹폭을 가했으나 후티 전력의 20에서 30%만 제거하며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미국은 고가의 드론과 전투기를 잃었고 이집트는 스웨즈 운하의 경제적 손실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 제어를 조건으로 이집트의 미국 선박의 무료 통과를 요구했으나 이집트는 이를 거부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했으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목표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했다. 이란은 후티 반군 지원을 부인하지만 서방과 이스라엘은 무기 밀수를 적발하며 이란의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하마스는 5년 휴전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로 글로벌 물류비가 2배로 증가하며 스웨즈 운하를 통한 무역은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운영은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는 목적이며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GCC, 걸프협력회의를 통해 이를 견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반발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재건하는 주민 230만 명을 이주시키는 조건을 포함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종 청소로 비판받는다.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를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않지만 왕정 국가들은 하마스를 타파 대상으로 보며 복잡한 입장을 유지한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축구 산업과 관광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한다.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 목표로 축소되었지만 엑스포와 월드컵 유치를 위해 기본시설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2019년 후티 반군의 사우디 유전 공격 이후 미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한국은 자주국방 경험과 기술 이전 위주로 중동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하며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주목받는다. UAE는 일본 대신 한국과 인공위성 개발을 협력하며 70%의 기술을 한국에서 이전받아 우주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다. 중동 시장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0%를 차지하며 중국은 저가 공세로 5% 이상을 점유하지만 성능 부족으로 실망감을 주고 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미국제 무기와의 호환성과 우수한 성능으로 경쟁력을 갖추며 K9 자주포는 독일 엔진 국산화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 이전은 한국 방산의 강점이지만 국가 기밀 유출과 경쟁국 기술 발전의 위험을 동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동의 친미 국가들과 오랜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현궁 미사일과 천궁 대공 미사일이 주목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KF-21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로 발전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블록 2 이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을 가상적국으로 간주하며 한국의 방어형 무기는 이들의 안보 수요에 부합해 수출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KDDX 구축함은 유럽제 함정과 경쟁하며 미사일 요격 능력으로 중동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다.
헬리콥터 분야에서도 한국은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을 통해 2030년대 중동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방산의 미래는 고성능 전투기, 구축함, 헬리콥터와 같은 차세대 무기 개발과 기술 이전 전략에 달려 있으며 중동시장은 이를 위한 핵심 무대다. 한국은 정치적 중립과 보편적 가치를 앞세운 외교로 중동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하마스 비판을 자제해 아랍 민심을 고려한다. 중동의 차가운 평화는 이란과 아랍 국가 간 경제 협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출 위지는 여전히 위협으로 작용한다. 한국 방산은 폴란드 수출로 기반을 다졌으며 중동 시장에서 K9, K2, FA50을 넘어 KF21과 KDDX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의 기술 이전 위지에 매력을 느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와의 경쟁에서 한국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카터 독트린 약화 이후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느끼며 한국의 자주국방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은 중동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무기 수출을 은밀히 추진하며 국가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K방산의 성공은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의 균형, 그리고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 중동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만 기술 이전과 안보 우려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 한국은 중동의 차가운 평화와 경제 다각화 트렌드를 활용해 방산뿐 아니라 문화와 기술 교류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KF21과 KDDX의 성공적 개발은 중동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 제품을 통해 자주국방을 강화하려 하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결과다. 한국은 중동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조용한 방산 수출 전략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K방산의 중동 시장 성공은 기술 혁신, 신뢰 구축,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